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선을 최고로 만드는 수업 상산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화학 원 과목을 맡고 있는 이경훈입니다. 자, 시험 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설명회는 그 당일날 제가 전주에서 수업이 있었던 시간이라서 이렇게 화면으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자,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24년이죠.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과목을 대비를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티칭과 코칭이 같이 어우러지는 TC가 강한 수업을 강조합니다. 자, 일단은 저 케미스트리 화학원 이경훈의 수업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차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자, 일단은 강좌는 이렇습니다. 자, 강좌명은요, 화학원 중간고사 대비가 되겠고요. 일단은 학기는 제가 제 조그마한 경력입니다만은 현재 그 상산고등학교로 나오는 전반적인 문제가 수능형 문제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수능형 문제의 표준 기준이라고 낼 수 있는 수능 문제 하고요. 그리고 환경평가 모의고사 문제와 그리고 몇몇 가지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스토리 화학원 과목에 거의 대부분의 문항을 제가 단독적으로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스토리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미 제 목소리라만 들었으리라 생각도 듭니다. 자, 강의는요,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9시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전체 7회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는 이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대치대학원에서 화학원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는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올려놓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질적으로 강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산고등학교 화학 원문제 어떻게 출제되는가라는 건데요.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은 시험 때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전체 72점을 선택형 객관식 문항이 그리고 28점을 서술형 문항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술형 문항의 배점이 타 학기에 비해서 적지 않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문제가 출제된 유형을 보면은 일단은 학교에서 기본 교재로 EBS 수능 특강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올해 수능 특강과 작년 수능 특강 적어도 2년치 정도는 필히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장시켜 드리겠고요. 자료 역시 모두 구비되어져서 보급이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바로 수능이라든가 학력평가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주관식에서도 일부 문제가 나왔고요. 특히 중간고사 킬러 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단원의 기체 반응과 모래 개념의 상당 부분 여러 번 출제 빈도가 높았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킬러 문항의 배점과 킬러 문항의 배점에서 당연히 비킬러 문항의 배점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덕분에 일단 고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줘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많다, 즉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속도가 어느 정도 나는 속도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그러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본인이 공부한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오기 힘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반복 수업을 통해서 스피드를 업 시키게 될 것이고요. 개인별 1대1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오답노트를 잘 관리한다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대 결과가 되겠죠. 자, 일단은 강의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강좌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기출 변형인 주 교재와 그리고 수능 특강을 편집을 통해서 다시 위클리 확인 학습을 해서 다시 모든 학생들의 과제를 점검을 합니다. 매주 위클리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 전주, 그러니까 첫 주차에는 검사를 할 수가 없겠죠. 2주차부터 검사를 하고 그 전주에 나간 모든 진도의 동영상을 제공을 해서 스스로 복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요. 물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매주 각 단원이 전주 당연히 시험을 봐서 시험 결과 점수가 잘 오르지 않으면 당연히 학생에게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고 클리닉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 테스트 즉각 어머님들한테도 본인들한테도 알림 문자가 가고요. 틀린 번호라든가 평균 것들이 어떻게 가는지는 잠시 후에 오답노트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배급을 해서 복습을 유도합니다. 당연히 똑같은 70점이 나오더라도 틀린 번호가 틀리고 똑같은 점수를 맞았더라도 틀린 영역이 틀리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줘야 본인이 몇 점을 맞았다가 아니라 두 가지. 첫 번째, 몇 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약한 단원이 어느 단원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물론 저와 같이 해결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시험 결과는 당일날 본인들한테 통보가 된다는 것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중단원별 오답 베스트 문항을 통해서 시험 목전에서는 리마인딩 교육을 통해서 비록 지난번에 내가 맞았지만 여러 학생들이 틀렸었던 오답 베스트는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자, 반복 학습을 주저하는 학생은 절대로 고득점에 오를 수 없다는 거 거듭 강조시켜 드립니다. 자, 오답노트 예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답노트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화학원에 이렇게 일단은 확인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그 시험 날짜와 함께 학생 이름과 함께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가 배급이 됩니다. 점수와 함께 응시자 기준에 대한 평균과 그리고 오답 문항이 나오고요. 이러한 오답 문항들은 과연 몇 명의 학생들이 몇 %가 맞췄는데 틀렸다. 이게 나오게 되겠죠. 당연히 오답률 자체가 그렇죠. 정답률이 높은데도 틀렸다 그러면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정답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맞았다면은 그 문제에는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단원별 그 학생의 약점과 장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적표에서 그치질 않고요. 당연히 학생별로 해서 그 학생이 틀렸었던 문제를 이렇게 별도로 오답노트 제가 작성해서 학생 개개인별로 반드시 보급이 되게 되겠고요. 요거는 또 하나의 자신만의 그렇죠. 문제집으로 작용을 해서 정답 풀이와 함께 복습을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질문할 때 가져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꾸며서 데이터를 모두 다 꾸며놨다는 거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주먹구구식의 공부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리해서 개별 맞춤형 눈높이 수업을 할 수 있어야만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요. 자, 교재 정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재는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교재를 쓰게 될 것이고요. 부교재는 당연히 학교에서 수능 특강을 쓰기 때문에 수능 특강책이 없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여기 있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항만을 재믹싱해서 학생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겠고요. 말씀드렸죠? 적어도 1년치가 아니라 2년치 정도 되는 수능 특강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클리에 그 부분을 모두 다 포함시켜서 충분히 감안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주차별 단원 순서는 이와 같이 각 주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학생들의 진도라든가 전체 성향에 따라 약간씩 유동의 폭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각각 두 개의 중단원 그리고 대단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대단원이 끝났을 때는 바로 단원을 묶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단원 확인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역시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채점 결과 본인들한테 통보시켜드리고 그리고 오답노트 학생별로 제공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자료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약속드리겠고요. 맡겨주신 만큼 믿어주신 만큼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모두 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저의 인사 말씀 정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봤지만 반갑고요. 실강의에서 만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좀 더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 나가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